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날씨는 추웠지만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꽃샘추위는 누그러들겠는데요. 대신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낮 동안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 비가 내리는 동안은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 강원도 산간과 경상북도 산간 지방에는 3에서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에도 1에서 5cm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서 구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를 포함한 구름이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 경상북도 지방까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에 제주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모레 새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도, 서울이 3도, 강릉과 대구 4도가 예상되고요. 북한 지방도 강계가 영하 9도, 함흥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1도, 전주가 10도, 부산이 13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고요. 북한도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함흥은 9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물결이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꽃샘추위가 이어졌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 기온이 더 낮은 듯 했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7도, 춘천은 영하 6.7도, 안동이 영하 3.3, 대전이 영하 2.5, 대구는 영하 1도 정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네, 이맘때 찾아오는 꽃샘추위, 아무래도 농작물에게는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꽃샘추위는 따뜻한 봄 기온 속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한파인 탓에 체감 추위는 훨씬 더한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여러 농작물들이 좋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맘때 찾아오는 꽃샘추위에 특히 어떤 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봄철에 기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꽃샘추위의 피해를 입기 쉬운 작물은요. 먼저 이제 월동을 해서 생육을 막 시작하는 작물이나 또 어린 유식물이나 묘목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특히 일찍 꽃을 피우는 과수류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 과수류의 개화 시기에는 온도에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온뿐만 아니라 늦새르의 피해를 입기 쉬운데요. 실제로 지난 4월에 갑작스럽게 꽃샘추위로 전국의 다양한 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농가의 꽃이 암술과 수술을 제대로 맺지 못한 채 말라버리는가 하면 특용작물인 인삼과 녹차밭도 갑작스러운 추위에 말라 죽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상저온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전국적으로 6천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본격적으로 생육을 시작하는 작물들의 경우에는 4월에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꽃샘추위와 늦서리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꽃샘추위에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서는 이맘때 날씨 예보에 더욱더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럼 목요일인 영농가 날씨,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시죠.
네, 봄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워낙 날씨의 변화가 심한 계절이기도 해서 각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봄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봄철에 저온이나 늦설의 피해를 입게 되면 1년 내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기상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봄철 농업재해 대책을 실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기상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업인들에게 그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봄철 농업재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도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과수농가가 밀집돼 있는 예산군의 예산읍, 오가면, 덕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농기를 대비한 충분한 농업용수 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전국 저수율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현재 전국의 저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로 보시는 것은 3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저수율표인데요. 전국 평균 저수율은 8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96.8%입니다. 이는 평년 대비 약 114%에 해당하는 저수율이고요. 반대로 저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68.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저수율이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132.8%로 오히려 전국에서 평년과 대비한 가장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가 되면 주의 단계로 보는데요. 지금 전국의 저수율 현황은 아주 좋은 상태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적 강수량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3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51mm로 평년 87mm에 비해서 적은 양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제주도로 127mm의 비가 내렸고 반면에 누적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26mm의 비가 내린 경기도입니다. 네, 저수율은 좋은 편이지만 지금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는 모두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특히 충청북도에서 올해 모내기철에 가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내용은 청주 기상지청에서 5월 가뭄을 예보했는데요. 10일 청주 기상지청에서 3월에서 5월까지의 3개월 날씨 전망에 대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 4월의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서 같거나 다소 높을 경향이지만 5월 예상 강우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5월은 충북도 내에서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달인데요. 모내기의 용순화는 한 해 농사의 벼농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용순환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도 이 용순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실제 농가에서 이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봄 가뭄의 피해는 사실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도 봄 가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주요 작물별로 가뭄 대비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는 늦심기를 할 때는 제식 주스를 늘리고 질소질 비료를 줄여야 가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물이 부족한 노는 2일이나 3일 간격으로 얕게 물을 대주고 간척지 노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물을 공급해서 염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한지역 마늘은 구비대기 토양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수시설을 이용하고 주화를 채취한 후 포장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자는 가능한 관주기 등을 활용해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생육 초기 중간 긴매기를 다소 깊게 함으로써 표면에 가까운 뿌리를 끊어서 뿌리가 길게 자라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주당 1, 2회 정도 또 포기당 0.5리터의 물주기를 실시하고 진딧물과 총체벌레 등 해충 방제와 함께 칼슘 결핍증도 예방해야 합니다. 끝으로 과수는 점적관수 시설을 활용해서 물을 아껴주고 강우량이 30mm 이상 되는 그러한 강우가 15일 이상 없을 때는 1000제곱미터당 30톤 정도의 물을 7일 간격으로 관수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다행히 올해는 저수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강수도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보가 된 충청북도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죠. 충주, 그리고 청주, 진천군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기 주목해야 되는 작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 시설 재배에서 노지 재배로 넘어가는 시기인데다가 출하되는 노지 작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를 공략하는 조기 재배 작물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농가에서는 저온 장애와 이 서리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닐 피복이나 또 터널, 또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법을 이용해서 작물을 일찍 가온 육묘함으로써 생리적 정식 적기보다 빠르게 정식을 함으로써 수확기를 앞당기고 그로 인해서 고가에 출하하는 조기 배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물이 고구마입니다. 네. 그래도 일반적인 작물의 생육 시기보다는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세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봄 저온기에 묘상에서 가온을 하면서 육묘를 해서 수확기를 당길 수 있는 고구마 조기 재배는 수익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함께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배 시기가 당겨진 만큼 늦설이나 저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또 기상 등으로 인해서 재배 적지가 한정되어서 연작을 하기 쉽기 때문에 연작 장애를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또 매년 수량 안정성이 불안정하므로 재배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나 재배 기술, 기상 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재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조기 재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고구마 농가에서는 육묘를 준비할 시기잖아요. 이럴 때는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고구마는 어떤 환경에서 저온 피해를 입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고구마의 저온 피해는 정식 전후와 수확 전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고구마는 열대성 작물로 따뜻한 조건에서 재배를 하지만 묘를 심은 후에 땅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일찍 심은 효과도 없어지고 고구마 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싹트는 것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조기 재배의 경우에는 정식하는 적기가 4월 10일에서 20일인데요. 이때 피복을 하지 않고 심으면 지중 온도가 13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고구마를 수확이 늦어져서 서리를 맞거나 저장 중에 9도씨 이하에 오래 두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생활 능력이 없어지고 썩기 쉽고 또 얼지 않더라도 냉해를 받게 되면
싹 트는 것이나 뿌리 내리는 능력이 없어져서 씨 고구마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는 9도씨 이하의 온도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농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구마의 전국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꽃샘추위에 대한 대응과 봄철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나눴던 주요 내용을 알짜 영농백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노지 작물을 정식하는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병해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병해충 상담소에서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이죠.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의 농민께서 의뢰하신 내용입니다. 고추와 가지를 함께 키우는 농가인데요. 유독 가지잎만 그물맥 형태로 구멍이 뚫려서 큰 걱정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잎 전체에 해충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단 소견으로는 28 점박이 무당벌레라고 했습니다. 어떤 해충인가요? 네, 말씀하신 28 점박이 무당벌레는 주로 낮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런 해충으로서요. 딱정벌레 목의 무당벌레과에 속하는 그러한 곤충입니다. 가지과 식물에 주로 알을 낳고 오이, 콩, 강낭콩, 녹두 그리고 팥 등을 가해하는 해충입니다. 의뢰한 농민의 경우처럼 28 점박이 무당벌레가 먹고 난 잎은 작은 망처럼 얼기설기한 형태로 잎면막 남아있게 되는 그런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성충은 4월 중순부터 먹이식물의 잎 뒷면에 30개 전후씩 여러 차례 나누어서 알을 낳는데요. 무당벌레가 성충에 대해 농가에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해는 평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방제를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농민들처럼 이미 해충 피해가 있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밀도라면 초기 방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례처럼 5월경에 한 번 성충이 발생해서 농가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미 유충과 성충이 많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28 점박이 무당벌레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아직 등록된 그러한 작물보호제가 없기 때문에 딱정벌레류인 방아벌레 그런 방제 기준에 준해서 약품을 사용하시고 살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충에 대한 정보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특히 강원 산간과 경상북도 산간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이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